네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저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겨울이 끝나고 무슨 장마 온 것 같았어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일상에도 이제 봄이 찾아오면 항상 주식시장에도 봄이 찾아왔으니까 편안하게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총선이 날짜를 세보니까 D-51일이더라고요. 오늘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제 지금 2월 말이 얼마 안 남았죠. 한 10일 딱 지나면 2월 말인데 일단은 이제 그래서 요즘에 또 관심을 거의 안 갖고 계시죠. 네. 좀 안 가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또 대선주 정치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 정도면은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은 떨어졌고 이제 들고 갈 사람들만 남은 것 같으니까 요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도움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준비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예, 그거 저 PBR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또 어떤 유형들이 급등을 했는지, 앞에서는 이제 보험, 은행, 대기업 이런 쪽이 급등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업, 그죠? 네, 공기업 뭐 무슨 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공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나노엔텍, 케어랩스 같은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앞에서 이제 급등했었던 이제 의사들 파업 문제, 그래서 비대면 수혜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인성정보하고 유비케어. 이게 원래 금요일날 시간에서 하락이 나와서 오늘 아침에 하락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뭐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변수가 생겼죠. 주말 동안에 이제 전공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의사 단체에서도 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파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시간에서 풀린 거 무시하고 오늘 아침에 급등 출발했어요. 그러나 뭐 추가 급등은 별로 안 나왔죠. 아침에만 이제 반짝 들었다 놓고 말았는데, 대신에 이제 바닥에서 새로운 종목이 또 올라오는 게 있어서 그것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제가 설명을 이제 집중해서 할 부분은 한동훈 테마주 포함한 정치 테마주, 그리고 저 PBR 관련주 중에서 특히 공사, 대기업이 아니라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공기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마감을 이렇게 했어요. 코스피란다. 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 소폭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8%, 그죠? S&P 500 지수도 0.4% 이렇게 살짝 하락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락한 이유는 자기들 말로는 CPI에 이어서 PPI도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그래서 그렇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지수가 조금 빠졌고 국채 금리가 1% 정도 조금 상승하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추세가 크게 흐트러지거나 뭐 방향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로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1.19% 매우 크게 올랐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자, 여기거든요. 이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네. 제가 원래 지수 설명하는 걸 별로 싫어하잖아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지수 설명 참 많이 하죠. 왜?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가 올해 1월 초에 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중순까지 한 2, 3주 정도 쭉 누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네,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1월 달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누르면서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뭐예요? 아, 우리나라 주식은 전 세계에서 꼴찌다. 정말 못 갔다. 막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했더라면, 엔비디아에 투자했더라면,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더라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아니라 미국 반도체에 투자했더라면, 했더라면 무슨 신라면도 아니고 그죠? 무슨 했더라면 그러면서 사람들 염장을 지르더니 그죠? 다 팔아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만큼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오늘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이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디냐?
과연 그러면 여기가 무슨 선이길래, 여기가 작년 있잖아요. 재작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원래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 연준의장이 금리를 2021년도에 한 0.25%씩 두 번 올린다 그랬어요. 두 번? 근데 이 양반이 말이 바뀌어가지고 미친듯이 올린 거예요. 막 한 번에 0.5%, 한 번에 0.75%. 일명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을 연달아 세 번인가 이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그 6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미친 듯이 막 갑자기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 잡는다고 난리를 지기는 바람에 폭락을 했는데, 그 시작점이 여기에요. 폭락의 시작점. 그죠? 근데 여기를 회복을 못 했었어요. 이게 언제? 작년 7월 달하고 8월 달쯤에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왔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꺾였는데, 왜 꺾였느냐? 2차 전지 때문에. 제가 2차 전지를 그래서 싫어해요. 여기가 딱 7월 말쯤인데 올라가려 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도 광풍 불었다가 이제 그 광풍이 꺼지면서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또 전세계 증시 하락하니까, 그때 그래서 또한 하락을 한 거죠. 그 두 개가 이제 연달아 발생하면서 여기 곤두박질 쳤던 거예요. 여기를 올해 1월 초에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유라도 있었잖아요. 떨어진 이유가. 근데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다니까.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왜 떨어졌는데? 아,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라고 하면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번에 이유 없이 밀어놓고서는, 떨어뜨려 놓고서는 미국 주식 잘 간다, 우리나라 꼴찌다, 미국은 1등이다, 메롱메롱 이러면서 염장 지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뚫었어요. 뚫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되게 추웠다가 요즘 확 풀렸잖아요, 그죠? 네. 엄청나게 추우면 그 저수지나 이런데, 강 같은데, 특히 저수지 같은데 물이 꽝꽝 얼어서 그 위에서 낚시도 하고 막 스케이트도 타잖아요. 절대 안 녹을 것 같던 그 두꺼운 얼음이 어느 순간 녹아버린 거예요. 거기를 뚫고 나온 거라니까요. 네,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근데 여기 이렇게 뚫고 올린 게 누구냐? 외국인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급등시킨 주범이 누구냐면 외국인인데, 사람들 황당할 거예요, 이거 지금. 털린 사람들. 외국인이 지금 오늘 6천억 순매수, 기간 4천억 순매수. 그래서 토탈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이 그대로 다 털립니다.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떻게 샀느냐? 업종별로 보면은 그냥 다 샀어요. 물론 전기전자를 2,200억 제일 많이 샀지만, 보시면 그냥 다 샀어요. 전반적으로 다 샀다니까. 그리고 당연히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쪽에 집중되어 있겠죠. 대형주 4천억, 중형주 600억, 소형주 300억.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초창기니까 대형주 쪽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특히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26일 날 발표 예정인 기업 밸류업,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게 1월 29일부터 올라온 거니까 한 3주 됐거든요. 3주 전부터 저 PBR 관련주 처음에 급등할 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단기 그게 아니다. 굉장히 좋은 거다.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말 그대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면은 지수 올라올 거고, 처음에 대형주로 올라와서 우리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면 대형주가 막 급등을 하면 개별주 테마주 하는 사람 순간 재미없거든요. 그러나 시장이 안정이 되고 대형주가 뭐 올라온다고 뭐 천년만년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형주가 어느 정도 이제 쭉 올라오고 나면 개별주 테마주 장세가 열린다. 그러면 뭐 소형주 중에, 중소형주 중에 저 PBR 관련주도 따로 올라올 거고, 덩달아 많이 올라온다. 거기다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은 테마주로 가는 거고,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간에 저 정책은 굉장히 잘 만든 거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걸 맞췄으니까 뭐 제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찌됐든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나왔던 뉴스가 뭐예요? 우리나라 주식은 쓰레기, 미국 주식은 복댕이 이러면서,
근데 아직도 거기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모르는 거거든.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평상시에 시장이 좋건 안 좋건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셔야 돼요. 조금만 힘들고 섭섭하면 방송을 안 들으세요. 그러면 잡혀간다니까. 네. 제 방송 안 듣고 딴 데 가서 뭐 하시겠어요? 뉴스 보시겠지. 주식하는 사람은요, 뭐 항상 뉴스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 보고 오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요즘 말로 따지면 해독을 해드리잖아요. 해독.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이제 해로운 음식을 드시고 오면 제가 그걸 이제 나쁜 거는 쫙 빼드리는 해독 역할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귀찮다고 이제 안 들으시는 거라. 네? 그러니까 아무튼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이게 일별 현황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별 현황.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오는 동안에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를 했잖아요. 안 산 적은 여기 한번 마이너스 90억, 마이너스 100억 정도예요. 그 외에는 뭐 하루에 1조 원, 1조 9천억 원, 뭐 9천억 원, 4천억 원, 5천억 원, 최근엔 6천억 원, 5천억 원씩 무지하게 많이 사는 겁니다. 무지하게 많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전 세계 우리나라가 꼴찌다, 쓰레기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전 세계 주식 상승률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제가 여기서 경고했잖아요. 그 뉴스 보고서 미국이랑 일본 주식 사러 가시는 분들 나중에 후회 많이 할 거라고. 후회 많이 할 거라고. 그리고 지금 주식 안 사고 버티는 분들 나중에 후회 많이 할 거라고. 오시라니까요. 여기를 뚫었다고요. 여기를 못 뚫어가지고 그렇게 헤맸는데 뚫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를 이제 뚫었는데 누가 주역이었냐? 오늘 이제 그 저피별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거든요. 오늘 저도 낮에 이 얘기를 참 많이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보시면 자 코스피 잠깐만요. 보세요. 삼성전자를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1위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1% 올라왔어요. 1%. 이게 보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어때요? 그냥 덤덤해요. 덤덤해. SK 하이닉스는 3% 올랐거든요. 오늘 되게 많이 올랐죠. 맨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여기도 12월, 1월, 2월 이렇게 횡보하다가 그냥 양봉 하나 나온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나오고 또 일주일째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 좋은 개살군 거예요. 신고가는 52주 신고가긴 한데 그리고 여기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긴 했는데 수익률은 좋지 않아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3% 올라온 거 오늘 그대로 반납했죠, 그죠? 토해냈고 이런 식입니다. 2차 전지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별로 올라온 게 없죠. SK하이닉스 하나, 삼성물산 4%인데 그 밑에 보니까 현대모비스 5%, 하나금융지주 5%, 삼성생명도 5%, LG 7%, 메리츠금융 5%, SK 지주회사죠 6%, 삼성화재 4%, 한국전력 9.9%. 자, 급등했죠? 얘네들이 다 뭐예요? 저 PBR. 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존에 많이 가던 그 저 PBR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요. 삼성물산인데 한 2주 정도 쉬다가 또 가는 거예요. 가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국 주식, 우리나라 주식 손해보면서까지 팔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이 약간 좀 빠르죠. 그래서 좀 약간 말이 좀 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별로 안 돼갖고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조금 이해해주세요. 네, 발음이 약간 세더라도. 삼성물산이 지금 이제 또 가잖아요. 2주 정도 쉬다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금융지주. 네. 이게 대표적인 금융 지주회사들이 요번에 그 기업 밸류업 여기에 이제 수혜주들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급등했는데도 PBR이 0.4밖에 안 됩니다. 오늘 5% 추가 급등. 삼성생명 좋죠, 5%. 다 여기서 올라온 거예요. LG 지주회사죠. 쉬다가 또 가는 거라니까요. 메리츠 금융지주 이건 당연한 거고. SK도 지주회사 잘 가죠. 오늘은 6.9%. 삼성화재 보험회사 4%.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대기업들이잖아요, 그죠? 대기업들은 1월 29일부터 급등을 한 거예요.
대충 여기 지난달 말부터 쉬다가 또 올라가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국전력이 9.9%짜리 있죠. 23,000원이에요. 전 정부에서도 막 전기세 안 올려가지고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죠? 전 정권에서 이제 안 올려고 이렇게 됐는데, 현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세를 못 올리잖아요. 국민도 눈치 본다고. 아주 그냥 생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생고생하다가 기업 밸류업 요것 때문에 오늘 9% 올라오는데, 한국전력도 PBR이 지금 0.400개 안 돼요. 저 PBR 관련주인데, 여기도 보시면 1월 말부터 올라옵니다. 근데 처음에 올라올 때 세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한국전력이. 근데 요거 말고 오늘 또 뭐가 있냐면, 지역난방공사라고 있어요. 얘가 상한가가 있어요. 얘는 이만큼 올라왔고 오늘 상한가까지 왔는데도 PBR이 0.29%밖에 0.29배밖에 안 돼요. 퍼센트가 아니라 0.29배. 0.2, 엄청 저평한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 많이 올라왔느냐? 여기가 많이 왔어요. 이 공기업들인데, 공기업들을 이제 나중에 평가할 때 있잖아요. 평가할 때 7개, 여기 7개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이 급등을 했는데, 경영평가를 할 때 주주가치 재고 요거에 대해서 이걸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새로 도입되는 평가 기준 중 하나가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재고 관련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배당 적정성 등 주주가치 재고 노력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경영 실적을 판단하겠다. 그 얘기가 딱 나오니까 대번 뽑는 거예요. 또 여기서 상한가 나왔다니까요. 세상에 2년 동안 고생했던 거 한 방에 다 메꿔버렸어요. 물론 한 번은 아니라 3주째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좀 쉬시겠다고요? 쉬세요. 누구 손해겠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딴 사람이 벌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역난방공사 이만큼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가스공사 여기도 1월 말에 많이 올라왔어요. 처음 얘기 나올 때부터. 근데 오늘 12% 거래가 더 나와요. 이게 세력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팔아먹고 나가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라니까. 이게 이만큼 올라왔고, 그 다음에 아까 상장되어 있는 공기업이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 여기도 이제 쭉 올라오죠.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근데 여기 한국전력이 올라오니까 한정기술, 이거 원전 테마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3%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시너지 효과인데, 한전 KPS, 형님 간다, 같이 가자 그러면서. 여긴 PBR이 1.3이에요. 그러니까 저 PBR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채는 거의 없는데 유보율은 어마어마하죠. 뭘 많이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주주가치 재고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강원랜드 있잖아요. 강원랜드, 카지노, GKL도 6% 이런 거 같이 올랐어요. 같이 올라왔다니. 이거는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거죠. 강원랜드가 2월 초부터 여기 움직였는데, 어쨌든 오늘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자기들끼리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SK나 이런 거 보면 지금 많이 올라왔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은 아마 좀 힘이 붙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대형주에서 이 저PBR도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소형주로 자꾸 바뀌겠죠.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시면 어때요? 외국인이 저PBR 관련주들 이것도 다 대형주만 사나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걸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기간을 뺍시다. 밑에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 검은색이 개인이에요. 사고파는 건데, 자, 코스피 쪽에서 보면은 코스피 대형주를 외국인이 작년 11월 달부터 사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급락시킬 때도 잘 보시면 외국인이 팔아요? 아니요, 더 사죠.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관이 팔아먹어서 그래. 여기서 그 다음에 올라올 때도 외국인이 사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떨어져도 사고, 올라가도 사고, 내려와도 사고, 올라가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돈을 벌어요. 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좀 사다가 또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해야 돼요. 그죠? 꾸준해야 돼. 근데 개인들은
지금 뭐예요? 다 죄다 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외국인이 대형주만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스피 중형주를 보실래요? 중형주는 11월부터 1월 중순까지 보시면 거의 안 사요. 그냥 거의 그대로 유지해요. 유지. 외국인이. 그러다가 언제부터? 1월 말, 2월 초부터, 특히 2월 초부터 미친 듯이 사요. 근데 우리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개미들이, 일반 개미들이. 이런 거는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왜 얘기 안 해주냐고. 왜. 원래 얘기 안 해줘요. 요즘 어떤 뉴스만 나와요? 다 미국 갔다, 일본 갔다 이런 얘기만 하죠. 우리나라 주식 안 좋다고. 안 좋긴 개뿔 안 좋습니까? 응?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화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피 소형주는요. 코스피 소형주 보시면 여기도 외국인이 여기는 팔다가 사요. 네.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응? 개미들 팔기 시작하고 있고. 코스닥은 아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코스피부터 가거든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지금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쫙 들어오죠. 그러면 어디요? 코스닥으로도 이게 넘어온다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대형주 쪽에는 PBR이 낮은 기업보다 PBR이 높은 기업들이 많아서 코스닥에서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들이 많이 혜택을 입을 거예요. 왜? 낙폭과대주들이 많거든. 상대적으로 싸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싼 게 가죠. 객관적으로. 근데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싼 게 가요. 맞잖아요. 네. 절대적으로 싼 거, 그 다음엔 상대적으로 싼 거. 이렇게. 코스닥이 이제 상대적으로 싼 것들이 꽤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쉬고, 뭐 때려치고, 접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늘 하던 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하던 대로 하시라고. 쭉 가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죠? 네. 근데 다 쉰대. 제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은 미치겠어요. 봄이 왔는데 겨울잠 자러 갔네요. 겨울잠 자러. 환장하겠어요. 진짜.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가장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하세요. 이 얘기하고 이제 한동안 테마주로 넘어가죠.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정보? 돈? 아니라니까요. 네. 뚝심? 오래 들고 하는 거? 아니요. 그것도 이제 하나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이제 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긴 한데 무조건 오래 들고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뭐냐면 눈치입니다. 눈치가 없는 거예요. 봄이 왔는데 아직도 겨울이래요. 겨울잠 자러 간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환장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외국인 열심히 사주고 있고, 이게 원래 개미들이 코스닥 소형주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코스피 소형주를 사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코스닥 소형주를 많이 들고 계세요.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코스닥일걸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차례가 좀 늦게 와요. 지금은 테마주가 막 가는 게 아니라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가니까 순서가 코스피 대형주, 코스피 중형주, 코스피 소형주.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중형주, 코스닥 소형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코스닥 대형주 쪽에는 실적주가 아니라 지금 저 PBR 얘기하는 건데 코스닥이나 기술주들은 고 PBR 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주 중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들 갈 거라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런 걸 좋아해서 하필이면 좀 늦게 가는 걸 샀네. 그래도 간다니까 다행이다. 좀 기다리지 뭐. 그동안에 단타나 쳐볼까? 이러고 계시면 되는데 힘들어. 쉬어야지. 환장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을 자꾸 하죠. 되게 많으세요. 왜? 미국이 올라가는 거랑 우리나라가 안 가는 거랑 비교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기사들을 자꾸 보다가 속에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네, 불만으로.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요놈의 새끼들이 나라를 전복시킬 때 국민들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남이랑 비교해요. 대표적인 게 금수저, 흑수저. 그거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거는? 어떤 놈들이? 그죠? 금수저들이 그 얘기 만든 거 아닙니다. 네.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선전선동 좋아하는 놈들이 만든 거지. 제가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또 오해들 하지 마시고. 네. 어느 나라에 가거나 이런 인간들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지금. 불만, 불평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옳은 판단을 못하게끔 이상하게 비틀어 놓는 거죠. 선전선동. 이쪽에서는 뭐예요? 돈 못 벌게 하려고. 손해보게 만들려고. 나쁜 놈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자꾸 타이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원래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된다니까.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또 뒤에 뭘 해야 되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어서오세요. 네. 네, 예, 뭐 한두 명만 찍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대선주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 짧으니까 금방 요거 그 제 뒤에 저기 김 실장님이 그 저기 뭐야 그 의사들 파업과 관련돼 가지고 교육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대면 진료 관련주 얘기해 드릴 건데 제가 보니까 제가 금요일에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인성정보가 상한가를 갔는데 시간에 의해서 풀려가지고 아침에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랬는데 뭐 그러기는커녕 아침에 11% 그냥 급등 출발했죠. 이게 왜 그랬냐면 왜 그랬는지 설명해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주말 동안에 의사단체가 우리가 정부랑 협상을 좀 해보겠다 그게 아니고 투쟁 그랬어요. 더 강경하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오늘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네. 이거 의사 파업 주동한 사람들 경찰에서 구속시키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 쪽한테. 네. 언론에서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버린 거예요. 네. 서로도 강대강으로 이제 충돌하니까.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아침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잠깐 들었다가 내려왔어요. 아침에 보면은 한 2시간 정도 잠깐 들었다가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이렇다고 대량거래 터졌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 그죠? 네. 터지고 뭐 여기 유비케어도 그렇게 됐거든요. 네, 또 거래 많이 나왔죠. 근데 여기는 최대 거래량은 아니에요. 상한가 나오고 그러니까 상한가가 아니었지. 23%짜리. 그리고 오늘 아침에 9% 뛰어서 잠깐 아침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게 추가 상승 여러 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케어랩스라고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얘기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금요일날 상한가 나온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비대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정부에서 이게 아침에 왜 갔냐면 원래 오늘 쉬어야지 이제 쉬려고 하다가 간 거예요. 의사단체에서 강하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랬거든요. 당신들 이거 자꾸 저기 파업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냥 비대면 원격 진료 그냥 확 전면 시행해버리겠다고.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오늘 운못 맞아야 되는 자리예요. 최소한 아침에는. 아침에 붕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간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네. 정부랑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아니 싸워야 어정쩡쩡하게 우리는 평안을 사랑합니다. 피스 이러면서 막 이러면은 테마주 안 가요. 치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요. 확실하게 싸우든가 확실하게 단합을 하든가 그러면 잘 가는데 어정쩡하게 하면 안 가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하게 싸우니까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나노엔틱이 상한가 같거든요. 요게 최근에 움직인 게 전혀 없었는데 이게 비대면 진료로 갔습니다. 즉 처음엔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유비케어가 대장주였는데 살짝 바뀌는 느낌이죠. 나노엔틱은 상한가 딸랑 하나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대장이다라고 대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하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얘도 한 4년을 고생하다가 하네요. 4년을 고생하다가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를 얘기해 볼까요? 한 시간이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8분이면 충분해요. 네. 총선 전에 한동훈 테마주가 급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총선 끝나고라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이건 후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걸까요? 자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가냐? 총선 전에 가냐? 설마 총선 끝나고 가냐? 아니면 아예 안 가냐? 이렇게. 아니면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 거 내 종목 언제 가냐 왜 안 가냐 막 이렇게 닥달을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은 도대체 언제 가냐 왜 안 가냐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돈을 못 번다 그랬죠, 그죠? 지금 대선 테마주나 이런 쪽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제 여기 보면 DTNC로 같은 게 이제 11월 달에 그죠? 급등해가지고 뭐 아주 많이 갔잖아요. 여기 3,400원 저점이, 여기 24,000원. 이게 7배 정도 갔어요. 7배. 그 전설의 7배. 네. 가고 나서 이러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쭉 떨어졌다가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저점 대비 한 20% 이상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20% 이상 올라왔는데 21선 위로도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주가가 다시 되돌아 올라오는 걸 보면서 마음 편할까요? 아니면 힘들까요? 되게 힘들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힘들까요? 네, 도토리님 어서 오세요. 왜 힘들까요? 요즘에 제가 여쭤볼게요. 요즘에 그 한동훈 씨가 이끌고 있는 그 국민의힘 이쪽 분위기가 좋다 1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4번 찍어보세요. 이건 좀 찍어주세요. 한동훈 씨 쪽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국민의힘 쪽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뭐 지지율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유세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분위기들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렇죠. 좋죠.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한동훈 씨하고 그 이재명 씨하고 지지율 차이가 잘한다 못한다 이게 굉장히 크던데요. 그리고 보통 이제 왼쪽에 유리하게 그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리얼미터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39%까지 회복됐던데요. 물론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 얼마 전까지 29%까지 떨어졌었는데 39%까지 올랐고, 최근에 김건희 여사 저기 쇼핑백이란다. 죄송합니다. 쇼핑백이 아니라 저기 명품백이죠. 네. 명품백 논란 요즘에 말도 잘 안 나오죠. 그리고 서울 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경기하고 인천 쪽에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요즘에 이준석은 또 저기 이준석이랑 이낙연 씨랑 합체했다가 지금 이제 쪼개지게 생겼고, 그죠? 뭐 저기요, 이재명 씨 민주당 쪽은 지금 이제 공천 논란 때문에 시끄럽죠, 그죠? 며칠 지나면 또 조용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한동훈 시스템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야,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죠? 된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이 분위기로 가면은 차기 대통령은 웃으면서 들으세요. 한동훈 아니냐, 그죠? 너무 좋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천사님 잘못 보신 거예요. 분위기 되게 좋아요. 지지율이 데이터가 좋게 나와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그런데 주가는 어때요? 뭐 그나마라도 한 20% 올라갔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노을 이런 거 보세요. 저점 대비 20%는 올라왔어요. 근데 이야, 몰라서 찍으셨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보세요. 아니 분위기 되게 좋은데 그러면 이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 당시에 선거 딱 시작하면은 저기 국민의힘이 진다 그랬어. 참패한다 그랬어요. 지난달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좋아졌잖아요. 그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태평양 물산 꿈쩍도 안 해요. 시간에서는 실적이 적자는 아닌데 전년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울고 있더라고 시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부방, 아니 이놈의 새끼는 이거 그죠? 꿈쩍도 안 하고. 태양금속 환장하겠죠. 물론 이것도 반등은 좀 나왔습니다. 자율반등. 거리 없으니까 자율반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여기서 매수했을 텐데, 그죠? 네. 미치는 거예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얘네들 도대체 언제 가나요? 언제 올라오나요? 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란 얘기예요.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래 얘네 언제 올라오지? 왜 안 가지? 지지율 좋게 나왔는데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 이러면 똑같은 거고, 걱정하는 사람들 잘 관찰하라니까요. 걱정하고 있네. 그 이제 뭐가 보이시겠어요? 언제 조만간 털릴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DTNCR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죠? 거래 없이 자연스럽게 20%라도 올라올 수 있었다는 이유가 뭐라고요? 털렸다는 소리라니까. 여기서
믿음이 없는 이 종목을 갖고 있었지만 한동훈 씨에 대한 믿음이 고작 한 달 만에 바뀐 사람들. 여기서는 차기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이러다가 딱 한 달 지났는데 한동훈은 끝났어. 진짜 그래요, 그 사람들. 네. 믿음이 한 달도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무슨 주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주식을 해서 돈을 벌겠냐고요. 한 달도 못 가는데 믿음이. 네? 이런 분들 주식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우체국 가서 적금 드셔야 돼. 돈은 못 벌겠지만 잃어버리진 않잖아요, 그죠? 네. 5천만 원 이하로 들으세요. 예금자 보호법, 그죠? 네. 이 사람들 때문에 털려 나갔기 때문에 이만큼 오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순간 거기에서 폭등이 나옵니다. 저번에 힌트 드렸잖아요. DTNCR가 차트를 무지하게 잘 만들어 놓고 올라왔나요? 박살내놓고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협진, 네, 죽어 나가다가 올라왔어요. 죽어 나가다가. 이걸 웃으면서 얘기한다는 게 참, 그죠? 네. 여기도 막 죽어 나가다가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냥 때려 부수다가 올라왔다니까요. 이러다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인수외부 시스템즈 죽어 나가다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여기 7만원 정도거든요. 여기 15,000원이에요. 7만원에서 불과 2달 만에 7만원까지 갔던 게 15,000원까지 폭락한 다음에 올린 거라니까요. 그냥 간 게 아니 오픈을 보세요. 아우, 네. 상장했을 때 고점 3만원, 여기 5,000원, 6분의 1, 거의 6분의 1 토막 6분의 1까지 아니고 5분의 1 토막 내놓고 그냥, 네? 큰 고통 끝에 올라온 거라니까요. 이거 그때 뭐 한 익스프레스 이런 거? 아이고야. 이러다 갔어요. 그러면은 뭐 오파스넷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말도 못하고.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옛날엔 이렇게 안 갔어요. 상대적으로 편하게 갔는데 요즘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전저점 깨는 거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태양금속 급등 나왔죠. 그냥 갔는 줄 아세요? 네, 죽어 나가다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우리 방에서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네. 2,200원, 여기 1,400원. 86원 빠졌죠? 그럼 거의 40% 가까이 급락시킨 다음에 간 거예요. 끝난 거 같죠? 이거 올라올 거 같으세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훅 네. 올린다니까요. 네. 요즘엔 이러고 갑니다. 이제 대선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평가를 드린 거예요? 네. 들고 있는 사람들 지지율이 올랐는데도 안 가니까 되게 답답해서 지금 아마 죽으려고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언제 털리느냐? 슬쩍 조금 더 올라오면 다 털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고 기다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는 안 해줬죠. 왜? 그 사람 믿음 없으신 분을 털리라고. 이런 얘기를 냉정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돈 봅니다. 네. 모두가 공평하게 돈 버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죠? 아무리 진짜 우리 흔한 말로 더럽고 치사한 일을 겪고도 참고 참는 사람들이 돈 버는 데가 여기에요. 옛날에 이제 맞벌이 안 하고 남자분들만 보통 옛날엔 남자분들 위주로 이제 일을 했잖아요. 네. 남자분들이 밖에 나가서 그죠? 네. 더럽고 치사해도 왜 그 모욕을 그죠? 그죠? 힘든 걸 왜 다 겪으면서 돈을 벌었겠어요.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근데 요즘 여자분들도 맞벌이 하시니까 여자분들도 많이 그러시잖아요. 그죠? 네. 다 아시잖아요. 왜 참는데? 왜 참아요? 가족들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아요. 네. 그 힘든 걸 참았을 때 돈 버는 거예요. 조금 뭐라 했다고 퇴사하고 이직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저기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자리에 딱 가만히 있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전문가인 지가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사이트를 딱 한 번 옮겼어요. 기존에 있던 사이트에서 10년 넘게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방송을 하는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부득이하게 회원들이 딴 데 가자고 해서 방송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가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그래서 그러면 회원들이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번 옮겼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한 군데 계속 있어요. 저는 전문가 20년 가까이 하면서 사이트 딱 한 번 바꿨어요. 딱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냥 한 군데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쭉 가시면 돼요.
미국의 엔비디아 반도체 됐다고 그러세요. 네. 참고로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얘기할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미국 분위기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바이든이 강조했던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가 또 갈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오면 바이든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릴 판인데 지금? 안 그래요? 트럼프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안 좋아하는 걸 바이든이 너무 열심히 해놨거든요. 그럼 트럼프가 와서 왜 바닥에 있는 깡통 걷어차듯이 휙 걷어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2차 전지.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 보수주의자들은요, 전기차보다 경유차 더 좋아해요. 휘발유차 더 좋아한다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의 대통령 바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이든이 밀어붙인 정책주들을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예요. 미치겠어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한번 오늘 밤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 뒤늦게 몰려가고 있잖아요. AI도 똑같아요. AI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바이든이 좋아했던 정책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트럼프 온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미친듯이 더 올라가거든요. 네. 사람들 보고 막 우리 거 빨리 사라고 그러고. 네. 그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끝물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제 뒤에 김 실장님이 지금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이거 하신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대 지금 정원 확대에 따라서 지금 의사단체하고 지금 정부하고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격 진료가 급등을 했는데 반대편에 교육주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내가 오늘 이걸 하려다가 저 PBR주하고 한동훈 테마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하다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 다행히 여기 실장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얼굴만 미인인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더 이쁘세요. 지금 저기 미인이신데 원래 미인들이 종목도 진짜 잘 뽑으세요. 알아보는 안목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종목도 왜 좋은 종목을 왜 미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을 많이 또 잘 보시고 잘 뽑으시는 분이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오늘 교육주들도 급등했습니다. 네, 교육주들이 아까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내려갈 때 교육주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무소TV 김실장이라고 치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날이 많이 풀렸으니까 아무튼 봄이 왔다는 거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장도 봄이 이미 왔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